안녕하세요. 경매 멘토 빌딩 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부자 멘탈 시간이에요. 부자들만 하는 기본 정신력 부자 멘탈.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당신은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당신은 부자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분들한테 당신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네! 라고 대답을 크게 하죠. 근데 그분들이 정작 부자 되기 위해서 갖는 생각이나 마음가짐이나 어떤 이런 내용들이 뭔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물어보면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없는, 그런 멘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 부자 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자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총 9가지를 정리했어요. 9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만약에 저렇다면 난 저런 생각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니면 제가 하는 얘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킨다, 그러면 유튜브를 꺼버리시고 다른 채널 돌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당신은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 뭡니까? 요겁니다. 뭡니까? 시간이 많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자 되고 나서 시간이 많기를 원해. 근데 이거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부자 되면 시간이 많고 시간적 자유가 생겨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때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진짜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라면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부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자 아닐 때 부자가 되는 건 뭐예요? 부자로 자수성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수성가. 그럼 내가 부자가 아닌데 부자로 자수성가 하려면 엄청 바빠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으면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뒤로 하고 그냥 딱 은퇴해서 바로 편안하게 살까요? 시간을 완전히 누리면서? 그런 분들도 있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많아가지고 조금 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일을 하건 아니면 뭔가를 합니다. 그분들이 시간이 많은 것보다는 시간을 쪼개서, 남들이 24시간을 사용하는데 똑같은 24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사용해요? 거의 48시간처럼 사용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수성가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시간이 많으면 뭐 하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가족들과 이제 애기와 편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여러분 애들하고 계속 지내봐요. 낮에도 지내고 밤에도 지내고 평일에도 지내고 주말에도 지내고 계속 애들하고 지내봐. 그럼 애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학교 갈 때쯤에 아빠는 무슨 일을 해?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딱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물어봤을 때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은 걸 원하십니까? 그럼 뭘 원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자유시간이 많으면 좋겠어요. 부자들은요, 자유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스스로 자유시간을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치 있는 시간을 내면은 결국 뭔가 처음에는 자기가 자유스럽게 그 일을 해도 결국엔 그 일에 매진을 하거나 몰두를 하거나 집중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거기에 시간이 어느 정도 묶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데 쓰는, 이것이 부자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부자 아들은 어때요?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생각해 보세요. 너 부자 되면은 시간이 많으면 좋겠어. 이게 부자. 근데 여러분, 부자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생이 되겠어요? 양재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노력해 볼 만한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 하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정말로 시간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부자로 지내더라도 상당히 시간을 쪼개서 잘 유용하게 쓰고, 시간이, 여러분들이 지금 부자가 아닌 상태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기를 원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들어맞지 않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당신이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으로. 그 두 번째 이유는 어떤 부분이냐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뭐죠? 고생 않기를 원해요. 고생하지 않기를 원해.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현재 부자가 아닌 사람이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네, 만약 부자 되기 원해요. 그럼 어떤 고생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고생도 하고 저런 고생하고 그런 고생 막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고생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한단 말입니다. 고생 안 하는. 그러면 부자 아들은 어때요? 뭐 당연히 고생 안 해도 부자인데 이미 당연히 고생 안 하죠. 안 그래요? 근데 부자 아들도 자기가 뭐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재산을 물려받았어.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너무 열심히 해서 이거를 2배, 3배, 10배로 불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스스로 더 부자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도 부자 아들은 아니고 스스로를 부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자 아들은 고생을 당연히 안 하는데 부자가 되는 나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물어보면은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부자 되고 싶들한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안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막연하게. 아시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요겁니다. 돈 많기를 원한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거,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돈보다 우선되는 가치를 먼저 찾아서 그거를 실현해요. 돈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꼭 있어요. 그러면 돈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실현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실행을 해가지고 이게 실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돈이 많기를 원하죠? 예, 돈이 많으면 부자예요. 돈이 많으면 부자가 아니라 그 돈을 만약에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금방 또 그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부자죠. 그죠? 그건 어떻게 돼요? 돈 이상의 가치가, 돈 이상의 뭔가 우선되는 가치가 꼭 있어요. 그거를 꾸준히 따라서 가다 보면 뭐가 생겨요? 돈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난 돈 많으면 좋겠어. 그건 부자지. 돈 많으면 좋겠어. 돈이 안 와요. 돈이 안 와.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갑자기 돈이 왔어. 복권 맞아서. 그럼 어떻게 돈이 가요? 그대로 있어요? 가요. 돈이 그냥 사라져.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면 그런 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총 제가 9가지를 말씀드려요. 제 생각에 9가지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일리가 좀 있다, 이렇다 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것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네 번째, 당신은 부자가 될 생각이 없다. 이거에 대한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각오를 안 한다. 각오를 안 해. 각오를. 뭔가 내가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죠. 부자 아닌 사람이 부자 되려면. 자본주의 사회가 뭐라고요? 칼만 안 들었지 총만 안 들었지 전쟁터라고 하죠. 전쟁터. 그죠? 잡아먹히는 사회예요. 이거는 금융이라는 돈이 만들어질 때, 화폐가 만들어지면서 금융이라는 내용이 자본주의에서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망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망한다는 건 곧 죽음이라고 보면 되죠. 자본주의 상황에서, 자본주의 상황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죽을 각오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에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님도 뭐라고 그래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순신 장군 맞습니까? 아무튼 어떻게 합니까? 죽을 각오로 가야 됩니다. 죽을 각오로. 근데 각오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면은 네. 그럼 어떤 각오를 하셨어요? 그러면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이거를 막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열정과 막 이게 팽배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바로바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자 되고 싶은데 무슨 각오를 하고 계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네 번째. 요겁니다. 아니, 다섯 번째. 네 번째 했고, 다섯 번째. 돈 벌 생각을 안 해. 부자가 되려면 돈 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 진짜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벌 거예요? 일단 직장을 잘 다니고요. 직장 말고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찾고 있고요. 재테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도 해봤는데요. 잘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찾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돈 벌 생각을 언제 해야 됩니까? 하루에 1시간? 뭐 10분? 30분? 하루 18시간을 깨어서 있고 나머지 시간 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돈 벌 생각을 24시간 해야 돼요. 24시간.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나 깨나 돈 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나 깨나 돈 벌 생각, 화장실에 가서도 생각, 밥 먹으면서도 생각, 친구랑 잡담하면서도 생각, 하여튼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돈 벌 생각을 안 해. 그러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돈 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하세요? 몇 분을 하세요? 몇 시간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분 별로 없단 말이죠. 돈 벌 생각을 자나 깨나 하셔야 돼요. 자나 깨나. 그러면 분명히 돈 번 방법들이 나오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회들이 오고 인연들이 생겨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6번째 갑니다. 6번째. 자, 6번째. 뭡니까? 이거예요. 희생을 안 한다. 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희생을 해야 돼요. 왜 희생을 해야 돼요?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죠? 대가가 없이 결과가 얻어지는 건 없어요. 무슨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시간이라도 희생을 해야 돼. 아니면 내 건강이라도 희생을 해야 돼. 근데 건강은 조금만 희생하세요. 희생하고 빨리 회복이 돼야 되니까. 희생하지 못할 만큼의 건강을 희생하면 큰일 나죠. 부자가 돼도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희생해야 돼? 시간을 희생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내가 가족과 지내는 시간, 내가 취미로 활동하는 시간, 때로는 나 혼자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 돼요. 그런 걸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주말에 가족들하고 항상 잘 지내야 되니까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계속 데리고 다니고 이게 친구들 만나면 친구 사이에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뭔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게 어쨌든 잘 지내야 되고 어디 뭐 동창회 가면 그렇고 뭐 어디 뭐 사교 모임에 가면 그렇고 어딜 가나 다 내가 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부자가 돼요? 어떻게? 절대 못 되죠. 그거는 그냥 그 생활을 해야지. 그 중에 뭔가를 희생해야 내가 다른 상황으로, 다른 삶으로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희생할 생각을 하셨어요? 뭘 희생할지를 생각하셨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7번째는 뭐예요? 요겁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 저희가 이제 부동산 교육을 하잖아요. 부동산 교육을 하는데 이제 돈을 벌고자 지금 직장 다니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이 와요. 바쁘신 분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변화해야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몇 번 하시고 어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우면 안 해. 이게 어떻게 돼? 이 결과적으로 변하지를 않는 거잖아요. 변하지를. 내가 원래 살던 생각 그대로, 살던 삶 그대로, 살던 행동 그대로 살면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를 하려면요, 싫어하는 걸 해야 돼요. 안 하고 싶은 거,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걸 하면 변화하게 돼 있어요. 해보지 않았던 거. 그럼 평생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려면 어릴 때는 기대에 차서 가지 마. 엎어지고 자빠져도. 나이가 들고 가족이 생기고 부양할 처자식이 생기면 그런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엄청나게 두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할 때는 엄청나게 두려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 변화를 해야 돼. 뭔가 멘토를 따라서 자기 스스로 인생의 멘토나 아니면 자기가 목표한 그 분야의 멘토를 따라서 가면서
변화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요렇게 내가 하던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 안 되죠. 하던 방식은 맨날 하던 그런 삶의 일부였고 그런 삶의 일부가 내 삶을 현재 만들었어요. 내 삶은 어때요? 현재 부자가 아니었잖아.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생전 처음 해보는 걸 해보세요라고 했더니 못하겠고요. 제 방식대로 할게요. 이러면 당연히 변화되지 않는 거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성을 찾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화하지 않는다는 생각,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 내가 나의 삶, 나의 뭔가 습관 이런 것 중에 뭘 변화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짚어보세요. 자, 8번째입니다. 짠!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자들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나름대로 좀 부족함이 있겠죠? 그래도 만족하면서 살지 않아요.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부자가 되는 부자들은 내가 스스로 해가지고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됐어. 그럼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분들이 만족할까요? 결과적으로 부자 되신 분들이 나중에 돈이 많이 쌓여도 계속 돈을 벌어요. 왜? 제가 보기로는 성취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뭔가 생각을 해요. 생각이라는 거는 현실이 없는 거예요. 현실이 없는 걸 생각해가지고 남의 현실에는 있어도 내 현실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 현실이 없는 걸 생각을 해. 생각을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목표를 잡고 실행을 해가지고 그걸 현실에 있게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이 기쁨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아마 어느 정도는 다 많이 해보시고 사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기쁨이 나중에 여러 개가 되다 보면 거기에 중독이 돼요. 중독이란 말이 좀 안 좋을까요? 거기에 어떠한 희열이 느껴지고 환희심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부자 되시면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나름대로 성공하시고 부와 뭐 명예와 뭐 여러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얻으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을 쫓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튼 나름대로 어떤 성취감이 있어요. 그 성취감을 계속 맛보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나아가죠. 당연히 나아간다는 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뭐가 부족하세요? 그러면 저희 살만해요. 괜찮아요. 근데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뭐 좋은 일도 하고 누구도 도와주고요. 막 자원봉사도 하고 난 이렇게 너무 생각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부족함이 나중에는 어느 만큼 와요? 뼈저리게 느껴져요. 진짜 막 살을 에이는 듯한 느낌으로 막 진저리 쳐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그러다 보면 내가 현재 있는 삶을 버릴 수 있게 되고 내가 현재 있는 삶을 버리면 결과적으로 새로운 삶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새로운 삶이 채워지는데 원래 내 의식에서 기본 의식의 저 밑바닥까지 많은 의식의 생각들이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워진 곳에 스스로 채워지는 그러한 내용들은 부자의 삶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알라딘 보셨어요? 알라딘 그 윌 스미스가 아주 기분 좋게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알라딘 지니가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진짜로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있고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자, 부족함이 없는 거는 부자가 그래요? 부자 아들이 그래요? 부자 아들이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 아들이 되고 싶은 거 맞죠? 아닌가요? 자, 8번째 마지막으로 9번째 짠! 항상 즐겁기를 원해. 여러분 부자가 돼서 항상 즐겁기를 원해요. 항상 진수성찬이 될 수 있어요. 삼시세끼 항상 진수성찬. 그럼 그게 진수성찬이에요? 그냥 반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들이 보기엔 진수성찬인데 맨날 그 진수성찬이 맨날 그게 진수성찬이냐고요. 그게 그때 분명히 냄비에 끓인 라면 생각나지 않겠어요? 예? 군대에서 제가 봉지라면 좀 많이 먹었는데 가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사발면도 없어가지고 봉지 신라면 하나 사서 그거 먹어보셨나요? 군대 뜯어가지고 반합에다 하면 되는데 반합도 안 가지고 나왔으니까 봉지라면 갖다가 뜨거운 물을 그냥 부으면은 고기 수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라면 돼요. 맛있어요.
근데 나와서 먹었더니 안 맛있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수성찬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맨날 되면 그게 즐겁지 않아요. 근데 부자 되면 항상 즐겁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부자 되면 항상 즐겁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하고 똑같이 잠깐 즐겁고 하루의 대부분이 불편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은퇴하고 더 이상의 나아갈 바를 찾지 않는 이런 분들은 조금 여유를 즐기겠죠. 근데 그분들이 여유를 즐기는 게 뭐 3개월, 6개월, 1년 그렇게 길게 안 가요. 왜? 워낙 부지런하게 젊음을 살고 길게 인생을 10년, 20년, 30년을 살면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 습이 배어서 몸이 가만히 있으면 좀이 난다고. 움직이고 싶어하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어요. 어쨌든 항상 즐겁지 않아요. 내가 즐거워가지고 자전거 타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수가 됐어. 즐거웠겠어요? 하루 왼종일? 아니라고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어릴 때 재밌어서 탔대요. 선수가 돼가지고 금메달을 따야지 라고 하면서 하루에 16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할 때 16시간이 즐거웠겠냐고요. 6시간만이라도 즐거웠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겨 올림픽 금메달을 딱 따고 났으면 뭐 즐거운 그 순간이죠. 그 다음 대회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가 된다라는 걸 꿈꿀 때 항상 즐거운 거를 생각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해요? 부자 아들이 되는 걸 원하는 거라고요. 부자 아들이 되기가 현실에서 좀 어려워. 어떤 부자가 나를 양자로 삼아주세요. 난 49살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생은 그렇다 치고 죽었다가 부자 아들로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래나? 그거 좀 확실하면 좀 어떻게 좀 해볼 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요 항상 즐겁다는 생각, 부자가 되면 항상 즐거울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해. 그래서 항상 즐겁지는만은 않을 거야. 뭐가 두렵고 뭐가 어렵고 뭐가 불편하고 뭐가 힘들고 뭐가 어떻게 해가지고 참 이런 것들이 이런 겪어를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않으려면 미리미리 뭘 준비해야 돼. 그럼 시간이 없고 바쁘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게 이게 당연히 부자가 된 생각이겠죠. 제가 9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이 이외에도 더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해.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가 정말 부자가 됐을 때 그게 되겠느냐? 그게 유지되겠느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고 제가 원하던 이 9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또 더 많이 생각해 봐가지고 나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네 라고 하면 결국 부자 되기를 원한 게 아니라 부자 아들이 되기를 원한 거. 아들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아들인 거죠.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까 인생은 내가 스스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룩하는 게 정말 기쁨이더라고요. 환희심이 넘쳐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이 빌딩 남자가 이야기하는 부자 멘탈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신은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자 아들 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